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죠. 그죠? 중2. 중2.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 이거 알면은, 그쵸. 중2, 연립방정식의 해와, 연립방정식과, 이건 근데 유튜브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 그래프. 이거에 관해서 보도록 하죠. 욕 좀 그만해. 욕하지 말고, 채연아. 연습이랑 같이 봅니다. 연습이는 또 강아지를 좋아하죠. 그죠? 연습이는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가 꼭 필요해. 공부 같이 하려면 연습이랑. 이게 무슨, 일단, 연립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연립방정식이 뭐였습니까?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뭐 4, x 마이너스 2y는 뭐 6, 이런 느낌인데, 이 녀석의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을 구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가감법을 사용하든, 대입법을 사용하든, 무언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빼기 해가지고 3y는 마이너스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2면 얼마냐? 3분의 2면 이렇게 돼서 넘어가면 3분의 2니까 3분의 4, 3, 12, 14 이런 느낌. 소거법. 이건 소거법이죠. 그죠? 소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해결해 냈었습니다. 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프로도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이 친구들이. 소거법, 가감법입니다. 연습이 이거 진짜 헷갈리게 만들어. 가감법이 됐네요. 잠깐만. 소거법,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었나요? 진짜 헷갈리게 만들어, 연습이. 소거하는 법으로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죠. 그쵸, 이건가 봅니다. 네. 소거법 안에 있나고 하네요.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이 나온 답과 이 두 녀석의 그래프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도 배웠으니까. 그래프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일단 물론 예를 들었으니까 한번 그려보긴 하겠습니다. 역시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그래프. x 플러스 y는 4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이 식을 살짝 바꾸죠, 보통. 그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럼 아까 연습이가 말한 y절편은 4. 그죠? y절편은 4. x절편은 얼마입니까? x절편은 얼마? x절편도 4가 되겠죠. 그죠? x절편도 4. 왜냐면 y가 0일 때니까. 그죠? 4.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프가 실제로 그려질 거예요. 그죠? 연습이 조금 뭐 잘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래프도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짠. x 빼기 2y는 6. x 빼기 2y는 6. 그죠? 실제 그려봐야 알겠죠. 사실 근데 실제 안 그렸어도 알 수도 있어요. 실제 안 그렸어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은 설명하는 거니까 직접 그립니다.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란색으로 그리도록 하죠. 그럼 x 빼기 6은 2y라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한 번 더 변형하면 y는 2분의 1x 빼기 3. 요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y절편 마이너스 3. 그리고 x절편은 얼마예요? x절편은 2분의, x절편은 얼마야? 왜 이렇게 뭐 계산이 안 되지? 6인가요? 6, 그죠? x절편은 6이네요. 6 넣으면 0이 되니까, 그죠? 6,0 나오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사실 여러분이 찾은 답 얼마? 요거 요거 3분의 14 콤마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4 콤마 마이너스 3분의 2 이 좌표가 아까 나온 그 답이 이 두 직선의 그래프의 교점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연립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는데 x는 3분의 14, y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값이 나왔는데 아니 이 값이 왜 두 직선의 요 파란색 직선과 이 검은색 직선의 교점입니까? 왜 교점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와, 신기하다, 그죠? 신기합니다. 연립방정식 교점인가요? 그쵸? 물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아까 푼 연립방정식 있죠, 그죠? 연립방정식의 근이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인데 왜 그런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왜 그런지를 아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연습이 잘 생각해 보세요. 분수를 나눠서요. 분수를 나눠서 글쎄요. 분수를 나눠서라기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맨 처음에 이런 걸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연립방정식을 그리기 전에 맨 처음에 내가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신기해던데 맨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학생들한테 맨 처음엔 이거 먼저 배우잖아요. x 플러스 y는 뭐 5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연립방정식 배우기 전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두 녀석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구하세요. 그러면 x는 1, y는 4, 그죠? 이런 식으로 x는 뭐 0, y는 5, 그죠? 혹은 뭐 x는 3, y는 2,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겠죠, 그죠? 맨 처음에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러면 또 다른 식을 하나 더 세우죠. 2x 빼기 y는 뭐 짝수니 홀수 3이라고 할까요? 3.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식을 만족시키는 누군가. 두 번째 식을 만족시키는 x, y 순서상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도 찾긴 합니다. 또 그죠? x는 2, y는 1 이런 식으로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또 무한히 찾겠죠. 1번과 2번 이게 따로따로 찾으라고 하면 찾아요. 잘 그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다가 숙제로 얘야 그러면 이 두 녀석을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x, y를 한번 찾아볼래? 라고 이제 숙제로 내놓고 이제 전 집에 갑니다. 그럼 애들이 근데 사실 굉장히 흥미를 갖고 풀긴 하더라고요. 물론 못 풀 수도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못 풀죠. 자연수나 뭐 정수라면은 그나마 좀 하는데, 뭐 분수 나오고 이러면 당연히 못 풀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뭐 가간법이나 뭐 대입법 이런 걸로 이제 방금 했던, 이런 걸 알려준다면 우와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이런 거 알려준다면 되게 신기해 하는데 사실 저런 것도 저런 거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를 한 거지? 이 근이 이것도 물론 누군가 근이 나오겠죠. 이 친구도 그죠? 이 친구도 근이 나올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근이 나오는데 그 근을 이제 그래프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프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프의 관점. 근데 내가 굳이 또 이걸 왜 썼을까요? 제가 이걸 왜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처음 그렸을 때 점을 찍어서 그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1,4, 0,5,
3,2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직접 그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1,4 1,4 이렇게 점 찍고 0,5 점 찍고 그죠? 이런 식으로 3,2 2 3 3,2 여기 또 점 찍고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림이 이상하지만 두 개만 찍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무한히 많다가 이 모든 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 모든 점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또 이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도 그리면, 두 번째 그래프도 그리세요 라고 하면 처음 배웠을 때 2,1, 0, 마이너스 3. 그죠? 2,1, 2,1이면 어디야? 2,1, 여기죠? 2,1, 0,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여기,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그었단 말이야. 그죠? 그때 생기는 요 좌표, 이 빨간색 보입니까? 빨간색? 요 빨간색, 이게 바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x, y라고 누군지는 있겠죠? 그 녀석이 바로 이 두 그래프의, 두 그래프란다. 이 두 연립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다라고 하면은 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이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근을 찾았다면, 이 근이 바로 이 그래프의 교점이더라. 라는 거. 이유가 뭔지는 알겠죠? 그래프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서로 다른 한 근을 가질 때라고 사실 문제집이나 뭐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한 근을 가질 때라고 나와 있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제 다른 경우들도 배워야 하잖아요. 그죠? 다른 경우들도 배워야 해요. 다른 경우들도 배워야 하는데,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습아 자꾸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내가 묻는 말에. 자,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요.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 연립방정식. 이건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 뭔지 모르는 연립방정식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번 그래프고요. 그럼 빨간색으로 2번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거예요.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를 내가 그리는데 1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1번 그래프. 자, 2번 그래프가 1번 그래프랑 평행하게 그래서 1번 그래프랑 2번 그래프랑은 평행하게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연습이가 생각하기에 이 연립방정식의 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연습이 대답 좀 기다려보자. 자꾸 막 이야기하는데 설명 안 듣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설명을 들어야지 왜 자꾸 채팅 치고 있어, 연습아. 그죠? 얼대하면 설명을 잘 들었나 못 들었나.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왜 나와. 설명 안 들어서 대답 못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연습씨, 설명 들어야겠죠? 근데 사실 연습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해가 없어요. 똑똑합니다. 역시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중학교 2학년 거 듣고 있긴 한데, 해가 없어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1차 방정식이 뭔지는 몰라요, 실제로. 그죠? 1차 방정식, 핑크색, 이게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그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교차되는 부분, 다시 말하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x, y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x랑 y가 없다. 무슨 x, y? 여기에 무언가 당연히 뭐 ax 플러스 by 어쩌고 뭐 있었겠죠. 얘네 녀석도 뭐 cx 플러스 dy 뭐 어쩌고 있었겠죠. 근데 이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가 없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연수비는 이 그래프를 보고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얘 실제로 그럼 숫자를 써볼까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숫자를 쓴다면 뭐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아마 문제집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안 쓰고 x 빼기 y 플러스 5 x 빼기 y 플러스 1은 0, 은 0 이런 식으로 아마 실제로 문제집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 녀석의 해를 구하시오. 해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방정식 당연히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x 빼기 y 플러스 5는 0 아이고 넘겨야겠죠 그죠? 넘겨야겠죠? 는 마이너스 5 그럼 x 빼기 y는 마이너스 어잉? 뺍니다 어잉? 뭐야 다 지워져 뭐야 이거 쌤 뭔가 이상한데요? 뭔가 이상하죠 그죠? 뭔가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여긴 0 됐는데 여긴 뭐야 마이너스 4? 그죠?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했었어요. 불능인가 부정인가 뭐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잠깐 컨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안 써있네. 이 사람도 안 써놨네요. 뭔가 용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불능인가 부정인가 뭔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녀석을 이제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런 녀석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런 녀석 다시 말하면 이 친구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불능입니까? 오케이 불능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서 요런 느낌이잖아요. 요런 느낌 해가 없어. 다시 말하면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해가 없는 경우 오케이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해가 없으면 불능 오케이 다들 뭐 똑똑해 역시 고등학생들 똑똑해요.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이제 마지막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딱 한 번 그렸어. 1번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2번도 그리려고 하는데 2번이 이렇게 1번 위에 그대로 포개져. 2번이 1번 위에 그대로 포개져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만들면 당연히 있어요. 이런 경우 1번이라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과 2번이라는 1차 방정식의 해는 어떨까요? 해는 무수히 많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좀 어려우려나? 근데 사실 어렵지 않죠? 왜냐? 무슨 말이냐? 1번 그래프랑 2번 그래프가 똑같대요.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y가 1이면 x 플러스 2번 그래프도 y는 1이에요. 이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는 개 많음. 겁나 많아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그럼 똑같은 게 겁나게 많군요. 이렇게 검은 거 보이십니까 지금? 똑같은 게 겁나게 많군요. 교점이 개 많아요. 이런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1차 함수랑 연립방정식 그죠? 그거 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녹화 시간이 좀 길어지긴 하네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지네요. 사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다 숫자를 넣었어요. 숫자를 그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다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문제집에는 숫자로 안 나와 있어요. 문제집에는 숫자로 안 나와 있고 뭐 설명할 때도 숫자로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죠? 보통 이제 문제집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연립방정식 길어지면 다음 시간에 아니야 그래도 마무리 하면 돼. 마무리 이것만 하면 돼요. 연립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리고 다른 하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고 했을 때, 이거라고 했을 때, 아마 문제집에 공식처럼 외우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사실. 근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정 안 되면 외우고. 1번.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 이런 게 써 있어. 그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경우? 기울기가 서로 달라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 채은이 집에 조심히 가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근데 기울기가 서로 달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아마 문제집에는 A'분의 A, B'분의 B는 서로 같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고, 이해를 못할까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 그죠? 이게 뭐예요, 쌤?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죠? A'분의 A랑 B'분의 B가 왜 달라야 합니까? 무조건 외워야 합니까? 아니죠.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두 직선이, 문제를 잘 읽어봐요, 명제 자체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 했으면 그래프가 어때야 돼요? 그래프 상황이 이렇게 되면 될까요? 이런 느낌이면 됩니까? 평행한다면 죽어도 안 만나죠. 그죠? 교점이 죽어도 안 생겨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달라야겠죠.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교점이 그럼 하나만 생긴다. 근데 왜 이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이거 식을 조금만 변형시켜 보세요, 여러분. 이거 식을 조금만 변형시켜 보세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죠. 이거를 y 정리해서 y는 어쩌구로 하고 싶은 거예요. y는 어쩌구.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을 한번 같이 써볼게요. 그럼 by는 이 두 녀석 이항시킵니다. 마이너스 ax 빼기 c. 그죠? 그럼 y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b분의 x b분의 a b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1차 방정식 여기에서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가 요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식을 변화시키면 아마 똑같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b'분의 a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이 a'. 그래서 이 기울기가 서로 어때야 된다? 서로 같으면 안 된다. 그래서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이 서로 같으면 안 된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니까 둘 다 양변에 음수 곱해서 플러스로 바꿔서 b분의 a 이거랑 b'분의 a' 이거랑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죠? 근데 왜 이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꼭 이걸로 안 외워도 되고요. 이걸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걸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이걸로 해도 되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우실까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어려우실까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왜냐면은 이게 바꾸는 게 가능해요. 뭐 대충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또 다시 정리하면 또 이게 되긴 합니다. 근데 어려울까봐 일단은 그냥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두 직선, 방금 첫 번째 한 겁니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가 아니라, 그렇죠. 연습이가 잘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어려울까봐 일단은 안 하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하다. 평행하다. 두 직선이 평행하대요. 그럴 때 어떻게 문제집에 어떻게 써있냐? 뭐 A 프라임분의 A는 그리고 B 프라임분의 B는 하지만 C 프라임분의 C는 달라야 한다. 이거를 외워주세요. 라고 써있는 것 같지만 외우는 게 아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전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도 있죠. 당연히.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해가 없는 경우랑 같은 말이죠. 해가 없는 경우.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면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래프가 어떤 형태가 나올 것이다.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하게 될 것이다. 그럼 두 그래프가 평행하려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한다죠. 그죠? 같아야 한다.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지 서로 이렇게 평행한 느낌으로 그림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하려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그 그래프도 잘 그릴 수 있어야 사실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연립방정식이랑 1차 함수 이거 하는 거는 좀 무리고요.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이걸 봐야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해가 없다라는 건 평행한데 y절편은 어때야 될까요? y절편이 같아버리면 해가 무수히 많아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y절편은 같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내셔야 됩니다. 두 직선이 평행한, 다시 말하면 해가 없는 경우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도 여러분들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풀어보면 되는 거죠. 아까 어디 갔습니까? 이 친구 이렇게 바꿨죠?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바꾼 거를 가지고 기울기는 서로 같고 y절편은 서로 다르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마지막 세 번째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 있어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 이야기는 뭐랑 같다? 그래프가 겹쳐진다라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그래프가 겹쳐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충분히 맞출 수 있어. 그래프가 겹쳐진다라는 건 어떻다? 기울기가 두 1차 방정식에 기울기가 같고 y절편 또한 같아야 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냥 이거예요. C'분의 C 그러니까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다 비율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직접 그려보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자를 쓴다면 이렇게 문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생소하니까 이렇게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하는 건 오히려 숫자를 써서 아까처럼 이렇게 숫자를 써서 표현하는 게 학생들이 이해하는 게 더 쉬운데 굳이 이렇게 문자를 쓰는 걸 설명해 주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적응을 해야 되고 항상 숫자만 표현할 게 아니라 모든 숫자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일반화라는 작업을 조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자를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문자로도 자연스럽게 문자도 숫자처럼 여기면서 하는 연습을 조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오늘 배운 이 녀석의 핵심은 그죠? 연립방정식과 1차 그래프, 연립방정식과 1차 그래프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일단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굉장히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기울기가 뭔지 y절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원리, 연립방정식의 해가 왜 그게 나오는지를
잘 안다면 그 두 녀석을 연관지어서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 때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도 풀 수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1차 함수 그래프를 보고 1차 함수 그래프를 보고 교점을 찾는 것 또한도 교점을 찾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돼.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가서도 쭉 합니다. 이제 그때 돼서는 이제 1차 방정식만 푸는 게 아니라 뭐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교점 찾고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출발점이 오늘 배운 이 설명이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생각보다 녹화가 길어졌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연습이도 고생했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